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 2022년 금리 인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뭐 미국 경제가 회복했냐, 뭐 실업률은 어떻게 되냐, 막 이걸 보고 인플레이션 올 거냐 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죠? 네 여러분, 그러시면은 너무 늦습니다. 다른 걸 봐야 돼요. 가장 중요한 지표는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유가입니다. 유가를 가장 먼저 보셔야 됩니다. 유가가 바로 물가와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유가가 상승하면 물가가 당연히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시간으로 항상 체크할 수 있어요. 지금 유가가 이 정도 수준으로 유지가 된다면은 미국은 인플레이션 압력, 그러니까 물가 상승 압력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연준에서도 인플레이션이 오는데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금리 인상 할 수밖에 없어요. 뭐 어디서 발표하는 인플레이션, 뭐 실업률 이런 거 봐도 되는데 그건 너무 늦어요. 그걸 보고 시장이 대응하기에는 굉장히 늦어요. 8월 달께 막 9월 나고 이러는데 발표 나기 전에 이미 기관들은 움직이거든요. 정보를 미리 아는 사람들보다 빨리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유가를 보는 거예요. 이 유가가 바로 물가와 연동이 되기 때문이에요. 유가를 가장 먼저 보셔야 돼요. 다른 지표를 조금 보도록 할게요. 뭐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이제 6월 때 그리고 9월, 6월에는 금리 인상이 7명이 인상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9월에서는 이제 총 9명이, 그러니까 2명이 더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내년에 조금 더 금리 인상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 뭐 이런 결론을 냈어요. 그 이유는 이 물가, PCE, 이 물가가 예상치보다 더 빠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물가 상승률 뭐 그래프인데 이게 2%가 넘으면은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시작합니다. 연준에서 이걸 보고 판단하는데 이게 지금 2%를 곧 넘어갈 것 같아요. 물가 상승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는데 지금은 석유 가격이 올라서요. 이 우리 자본주의 시스템은 석유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석유 가격이 오르면 이제 다른 가격도 같이 따라서 오르거든요. 물론 이제 뭐 구리라든지 뭐 최근 상승하고 있는 석탄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떤 영향을 많이 미치지만 그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석유 가격이 물가 상승률의 60% 이상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이유가 또 이렇게 미국의 실업률이 이제 거의 이 코로나 이전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미국의 임금 성장, 임금 상승률도 뭐 나쁘지 않아요. 이제 인플레이션을 따라가는 거죠. 이제 물가 상승한 만큼 임금도 같이 상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2022년에 금리가 인상된다라는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뭐가 문제가 되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죠? 지금 경제 성장률이 약간 둔화되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6월에 예측한 이제 경제 성장률과 그리고 이번 9월에 예상한 경제 성장률 차이가 9월이 조금 더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문제가 되고 이 두 번째는 이제 자산시장이죠. 우리나라 코스피도 뭐 3천이 깨졌고 뭐 중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저기는 왜 저러지? 저기는 뭐 있나? 뭐 미국도 지금 뭐 기술주 위주로 많이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잘 대비해야 돼요. 이 금리 인상도 중요하지만 이 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우리가 대비해야 돼요. 그러면 금리 인상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가는 거야? 이게 궁금하시잖아요. 이것도 기준이 유가예요. 이제부터는 매일매일 거의 체크해야 돼요. 유가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냐에 따라서 금리가 어디로 흐를 것이냐, 자산 시장이 어디로 흐를 것이냐, 이것도 결정돼 버려요. 유가가 세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급등할 것이냐 더, 아니면 그냥 옆으로 약간 횡보할 것이냐, 아니면 하락해서 조금 많이 폭락할 것이냐, 이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각각마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폭등해서 예전에 유가가 한 140달러 요렇게 갔었죠. 140달러가 다시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럴 거예요. 야, 이거 140달러 어떻게 가냐? 갈 수가 없지 않냐?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지금부터 올라가는 거는 이게 논리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성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 여기서부터는 뭐가 끌고 올라가냐면 투기 세력이 급등을 시키는 거예요. 유가는 선물 시장에서도 거래가 되거든요. 여기에 투기 세력이 들어와 가지고 유가를 급등시킬 수가 있어요. 그때가 2008년 때도 그랬어요. 이 선물 시장이라는 곳, 투자 시장이라는 곳은 여러분들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원리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욕망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이게 왜 올라가?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진짜. 지금 투기 세력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140달러 또 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다 망해요. 같이 다 망해요. 그냥 경제가 이렇게 140달러까지 가면 밑에서부터 망해요.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망해요. 그래서 그냥 다 망해요. 2008년도랑 약간 비슷하게 흘러갈 수도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유소 갔는데 지금 뭐 평균 리터당 1,600원이라고 하죠. 근데 이거를 앞에다가 1 하나 더 해볼게요. 그러니까 2,600원 정도 할게요. 이 석유 가격이 2,600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당장 어디 못 나가요. 자동차 그냥 집에 놓고 뭐 외식할 때도 그냥 걸어가거나 가까운 데로 자동차 타고 밖에 나갈 엄두를 못 낼 거예요. 소비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박살난다는 거예요. 소비가 박살나요. 그리고 물가가 다시 급등해요. 여러분 지난번에 기억나시죠? 대파 10,000원, 대파 20,000원 낼 수 있어요. 겨울 되면은. 왜? 춥잖아요. 비닐하우스에서 기름 넣어가지고 따뜻하게 해가지고 대파 기르고 뭐 야채 기르고 그러잖아요. 겨울 때는. 근데 석유 가격이 지금 2,600원 돼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채소 가격들 당장 다 2배 돼요. 2배가 뭐예요? 3배 될 수도 있어요. 채소 하나 집었는데 그냥 10,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자영업자들, 음식점들 그냥 다 문 닫을 수도 있어요. 뭐 팔아도 남는 게 없어요. 밑에서부터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죽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금리를 올리기 전에 경제가 망해요. 그냥 석유 가격이 80달러 거의 금방까지 왔잖아요. 이게 140달러 가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이거를 항상 지켜보셔야 돼요. 석유 가격을 100달러 넘었다? 그러면 와 이거 진짜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이 유가가 이렇게 오르지 않고 지금 수준에서 어느 정도 뭐 조금 오르거나 조금 내리거나 이런 식으로 옆으로 움직인다. 그러면은 내년에 금리 인상은 무조건 해야 돼요. 2022년에. 그냥 금리 인상이 정해진 거예요. 유가가 이 정도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올 수밖에 없어요. 연준에서는 물가가 상승하는구나.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구나. 화폐 가치를 방어해야 되겠다. 금리 인상하자. 이렇게 결론이 딱 나는 거예요. 금리 인상했을 때 충격이 얼마나 크겠냐. 이걸 또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 실업률을 봐야 돼요. 그때 가서 실업률을 봐야 돼요. 실업률이 높은데 금리를 올려버렸다. 그러면은 이제 과거에 석유 파동 때처럼 사람들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경제가 이때도 심각하게 타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실업률이 낮은데 금리를 올렸다. 그러면은 타격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석유 가격이 이 정도 수준으로 유지가 된다.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이다. 그리고 충격이 얼마나 크겠냐. 첫 번째, 실업률이 높을 때 경제가 굉장히 힘들 수도 있다. 자산시장도 같이 심각하게 타격이 올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업률이 낮다. 조금 조정은 있을 수 있는데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석유 가격이 폭락할 때입니다. 이때는 답이 없어요. 거대 메이저 석유 기업들이 망해요. 지금 가뜩이나 신재생 에너지 나오고 그러는데 석유값까지 폭락을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버틸 수가 없어요. 석유 기업들은. 망해야죠. 문 닫아야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석유 기업들, 거대 기업들한테 돈 빌려준 금융 기업들이 같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어요. 지금 유가가 폭락한다. 그럼 위에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유가가 폭락하게 되면 석유 기업이 무너지고 이 강력한 구조 조정이 오는 거죠. 이게 잘 끝나면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을 찾을 거거든요. 이제 그때 가서 어떠한 새로운 주식을 사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에요. 왜냐면 이때 구조 조정이 끝나면은 또 그때부터는 다시 상승할 수가 있거든요. 2022년 경제를 알고 싶으시다. 금리 인상도 중요하지만 뭘 알고 있어야 된다? 유가를 알고 계시면 돼요. 유가가 세 가지 방향으로 흐르는 것에 대한 전략을 미리 가지고 계셔야 돼요. 유가가 폭등했을 때 어떻게 된다? 밑에서부터 붕괴한다. 그대로 움직인다.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이다. 충격이 얼마나 클까? 실업률이 높았을 때 충격이 굉장히 크다. 실업률이 낮았을 때 충격이 완만하게 넘어갈 수 있다. 두 번째 전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가가 폭락했을 때 다시 폭락한다면은 석유 기업이 붕괴하면서 금융권에 충격이 가고 그게 위에서부터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게 구조조정이 잘 끝나게 되면은 다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방향 중에 어디로 갈 것 같냐? 2008년 그래프 있죠? 요거와 비슷하게 움직일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죠? 여기서도 한 요 정도 갔다. 요렇게 펑. 데이터는 없어요. 약간 감이에요. 이제 유가의 특징상 이렇게 움직이더라. 그리고 유가의 선물 시장이라는 곳이 이런 흐름을 보여주더라. 이거를 보고 그냥 예측을 해본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세 가지 방향을 정해놓고 2022년 경제를 준비하시라. 근데 이제 언론에서 잘 얘기 안 하는 것 같은데 심각한 게 지금 외국인 자금이 지금 53.6조가 작년 2월부터 올해 9월 달까지 해가지고 빠져나갔어요. 금융위기 때도 한 60조 넘게 나갔거든요. 이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곧 뭐다? 커다란 충격이 올 수 있다. 지금 이게 빠져나간 돈이 2008년 금융위기급하고 동급이에요. 이 정도 빠져나갔으면은 2022년 충격이 올 것 같아요. 그 충격은 주가를 보고 그 다음에 금리 방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